뉴스 파이팅 대승입니다. 4부 정치 비하인드로 시작합니다. 정치권의 속사정을 원회에서 모두 풀어냅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밖에 있기 때문에 안이 더 잘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마도요. 바둑도 이제 훈수 뜨면 원래 잘 보입니다. 아, 그렇죠. 원래 축구도 밖에서 봐야 잘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밖에 있으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이 어제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유감스럽고요. 네.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뭐 6공화국 들어선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어제 이제 거부권 행사의 사유로 비서실장이 나와서 설명한 게 이번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배제해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 내용인데요. 네. 사실 그거는 법안을 가지고 조정했으면은 얼마든지 과거의 특검법의 전례처럼 네. 그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될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일절 협상을 여당이 응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일인데 그걸 다시 거부권 행사의 사유로 삼는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예. 야권에서 지적하는 바는 결국 이번에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의 권한이라고는 하나 본인과 가족의 법률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공익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공직의 본질에 맞지 않고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의 네. 이 의무와 충돌한다. 네. 그래서 위헌성 위법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물론 그게 이제 실제 위헌성이 있는지는 다퉈봐야 할 일입니다만 어쨌든 이 최상병 사건의 성격을 보더라도 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하나만 지적하면 네. 제가 이제 그 박원석 의원을 고발하고요. 예. 수사관을 이게 내가 지정하면 어. 이게 공정합니까? 민주당이 고발인이에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특검 2명을 지명하겠대.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형사소송법 체계에 전혀 안 맞는 억지고요. 예. 따라서 이제 거부권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탄핵 이야기하는데 예. 탄핵은 이게 옆집 뭐 강아지 부르듯이 이렇게 가볍게 언급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 탄핵은 이게 나라가 두동강 나고 헌정이 중단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예.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에요. 거부권 때문에 탄핵한다. 이거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아, 거부권 있는 거니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입장이시네요.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여기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이게 이제 정치적 의미에서 예. 탄핵을 언급한 거라고 보고요. 실제 법률적으로 탄핵 소추를 추진할 건가 예. 이거는 이제 별도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그 헌정사에서 두 번의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는데 뭐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또 다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발동할지 여부는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에 압도적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고 보고 그게 불러올 수 있는 역풍도 있잖아요. 있죠. 그건 뭐 정치적으로 별로 민주당한테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걸 가지고 탄핵을 추진한다라기보다도 네. 일종의 압박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예상되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28일 날 아마 네. 국회에서 제의 그 붙여질 얘기를 텐데 하죠. 예. 아마 제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요. 예. 제의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1호 법안으로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계속 마일리지 쌓듯이 리스크를 쌓고 있다. 윤 대통령이. 때문에 이걸 21대 국회 내에서 해소했어야 되는데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게 이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네.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을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임명권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끝내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이나 여당이 안을 정치적 부담은 더 커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나올까요? 아마 이제 그 뭐 제가 보기에 한 몇 평? 5표 미만? 5표 미만. 아마 이제 김웅, 유호동 의원은 이제 뭐 제가 논할 가치도 없다 보고요. 논할 가치도 없고. 예, 유승민이가 제가 모르고. 네. 다만 이게 안철수 의원이 좀 안타까워요. 왜요? 이번에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공동정권 단일화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특검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네. 정치 특검인 걸 잘 알면서도 이렇게 찬성하겠다. 예.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저는 그 특검의 문제점을 좀 공부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이게 제고하시라. 예. 이렇게 권하고요. 예. 조금 전에 뭐 거부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에 노잖아요. 600건. 예, 600건. 지금 근데 미국의 대통령 존경 보면 링컨,
워싱턴 그다음에 루즈벨트 두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아마 대공황 때 우리 사선하신 루즈벨트 같아요. 아 예. 저기 위대한 대통령일수록 말이 안 되는 게 입법이 오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지만 헌법상의 원리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만 헌법상 거부권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네. 헌법상의 원리로만 보면 미국 대통령제보다 더 강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도 가지고 있고 네. 또 법률안 거부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학자들 중에는 개헌을 할 때 네.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삼권 분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국 대통령제 헌법상의 원리하고 우리 대통령제 헌법상의 원리가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들어서 우리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시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 우리나라에 뭐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 거부권은 다른 문제고 실제 민주당이나 야당이 숫자만 믿고 그냥 이게 입법 폭주를 밀어붙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이 뭐 있습니까? 거부권 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절차가 그다음에 있잖아요. 3분의 2가 되면 또 되잖아요. 예. 우리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법대로 하자는 거죠. 법대로 하자. 알겠습니다. 왜 웃음을 하시는? 22대 국회에 가서 네네. 지금 법리학권이 192석인데 8명의 여당 의원만 이제 찬성을 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돼요. 네. 그때 가서는 헌법과 법률대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제가 기다렸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꼭 나와주셔야 돼요. 정치 비하인드는 계속됩니다. 몸푸는 여권 잠룡들. 여권에서는요. 직구정책 이거 철회를 했는데도 이걸 가지고 잠룡들이라고 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또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찬성표에 김웅하고 유이동에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 했고 여기서도 이게 유승민 의원은 논의할 가치가 저는 없다 봅니다. 확실하군요. 예, 빼고. 예. 근데 그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저는 품격 있는 토론을 하고 있다 봐요. 아, 이거 품격 있는 토론이었다. 인정도 하더라고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이제 그 문제 제기했죠. 직구제기. 그다음에 예. 오세훈 시장은 이제 행정 책임지고 있는 부분 안전 문제 네. 반박을 했고요. 예. 근데 그때 오세훈 시장이 안 써도 될 말 처신이 어떠냐. 예. 처신. 처신. 요 단어를 이게 안 써도 되거든요. 처신. 예. 정책 논쟁만 하면 되잖아. 네. 그런데 왜 잠룡들 처신이 이러냐.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열받잖아요. 발끈하죠. 예. 따라서 이게 처신이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마지막에 그건 죄송합니다. 예. 처신한 표현은 죄송합니다. 예. 이러면서 이게 논쟁을 해요. 논쟁을 이래야 돼요. 뜨겁게 하되 좀 이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예. 품격 있는 토론. 저는 앞으로 이게 그 우리 보수 쪽에서는 이제 가장 유력한 대권자 두 분을 봐요.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예. 이 두 분이 앞으로도 이런 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치열하게 하되 예. 서로의 예의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해라.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그렇군요. 여당의 중진이 왜 대통령실에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리느냐. 그 부분에 대한 처신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올렸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처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네. 오세훈 시장이 사과를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어쨌든 대통령실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예. 왜 SNS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느냐. 이 문제의식에는 변함이 없다. 네.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애초에 이제 그 논쟁이 발단이 되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여러 명을 겨냥을 했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뭐 나경원 의원, 그렇죠. 유승민 의원.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반응을 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전을 하면서 좀 커졌는데 네. 일단 정책 사안을 가지고 여권의 이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네.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저는 과거에 비해서는 진전된 그림이라고 봐요. 과거에 비해서. 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그런 정치적 사안만 가지고 서로 간에 그 논쟁을 하거나 혹은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어쨌든 KC 인증 없는 직구에 대해서 이건 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여론도 뜨겁게 반응하는 예.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권 주자들이 반응하는 거는 뭐 나름 과거에 비해서는 진전된 그런 토론이라고 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네. 제가 보기에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거 아닌가. 아, 선언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선언을 했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선언했다.
뭐 하루에 1%씩 해서 100% 거의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겁니까? 저는 예. 한 위원장이 그 정치 재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시점은 전당대회냐, 아니면 이제 보궐선거냐, 예. 아니면 지방선거냐, 예. 그는 이제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다. 예.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저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합니다. 네. 누구를 이렇게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지금 한 위원장이 조금 출마 쪽으로 기운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의도와 다르게. 예. 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하지 싶지 않고 본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실대는 배알도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께서 원래 좀 예. 그 말씀을 좀 그 격하게 하시잖아요. 예. 이제 표현상에 좀 제가 보기에 과하거나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뭐 애 이런 표현은 예. 서로 간의 공인인데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예. 보고 다만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은 결국 오늘날 이런 보수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지금의 어쨌든 보수 정당을 향한 가혹한 수사 여기 이게 있는데 그랬던 사람을 지금 와가지고 뭐 떠받들고 하는 게 맞느냐. 예. 근데 사실은 그런 홍준표 시장의 비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미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예. 그렇다 치고. 근데 그걸 또 한 번 반복할 수 있느냐 이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은 자기의 경쟁자가 될 사람은 다 저격합니다. 아, 그게 그럼요. 누구든 간에 예. 뭐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예. 근데 또다시 이제 그 정치 초보자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을 떠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최근에 네. 했던데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설사 그래요? 한동훈 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요?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친윤 내부에서도 거기까지는 가시지 마라. 네. 이렇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홍준표 시장이 네. 플랫폼에서 소통을 하면서 네. 나온 얘기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박수영 의원은요 페이스북에 가세요 떠나세요 이런 취지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검찰 정치로 2년 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또 검찰에 기대어 연명하기 바라냐. 근데 본인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일단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은요 토론할 때 애라는 표현 좀 쓰지 말아 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미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렇죠. 예. 비대위원장 한 분한테 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예. 품격의 문제고 네. 그다음에 내용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나와가지고 민심과 당심이 한 위원장을 선택했다. 네. 이거야말로 이게 민심 당심인데 이걸 가지고 왜 본인이 당을 떠납니까? 떠나면 이게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따라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이거는 명백한 해당행위고요. 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아예 징계하라 그랬어요. 아 징계하라. 이 정도면 이게 해당행위입니다. 예. 왜 누가 너가 대표되면 나 당을 떠나겠다. 이거야말로 이게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분열. 앞으로 이게 이런 발언을 좀 삼가해 주십시오. 자, 상가해 주십시오. 대구시장님 듣고 계시다면 저희 방송도 좀 인터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권 잠룡들에 대한 이 용산 관계 설정 또 다음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탈락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탈당을 신청한 당원만 10,000명을 넘어선다. 이걸 또 지도부에서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의 권한을 늘리겠다. 이렇게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이제 권리당원 숫자도 늘어났고 네.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게 이번에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예. 표출이 됐는데 그런 이제 강성 당원들, 열성 당원들의 뜻이나 생각과는 다르게 예. 우원식 의원이 약간 그렇죠. 이변을 일으키면서 예. 국회의장 후보가 됐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 격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 지도부가 그걸 좀 달래기 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당원권 확대 방안들을 거론을 하는데 그 당원권 확대 방안 거론하는 것들 중에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이건 사실 국회직이거든요. 네. 국회직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당직이기도 하지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표심을 반영하겠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게 과연 정당 민주주의 실현에 좋은 방안일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당 운영을 하는 게 대중정당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긴 한데 모든 것을 당원들의 뜻대로 결정하겠다라고 네. 하면 당 지도부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견은 당론이 아닌가요? 선출직인 의원들의 의견도 당론입니다. 그러네요.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만큼 예. 그것도 동시에 존중돼야 되는 거여서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두고서 뭐 또다시 민주당 내에서 무슨 수박 논쟁 이런 게 확대되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예. 그 탈당을 신청한 당원만 10,000명이다. 이게 아주 꼼수가 있다 봐요. 아, 꼼수. 이게 꼼수가 있어요. 뭡니까? 실제 탈당한 당원에게 제가 알기로 1,000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굳이 당에 부끄러운 걸 10,000명 이렇게 부풀려서 공개를 한다. 예. 이거는요. 이번 기회에 두 가지 저는 꼼수가 네. 하나는 이제 그 우원식 의장을 찍은 소위 자기들이 볼 때는 수박 의원들에 대한 경고. 예.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당신들 수박 의원들 예. 요거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요 기회를 이용해서 개딸들의 권한을 대폭 높이자. 아하.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유리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이번 기회에 개딸들 권한을 2배로 올리자. 네. 그러면서 이게 광주시당위원장에 강위원 씨가 나왔어요. 아. 그분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거든. 예. 옛날에 성추행 의혹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음주 의혹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딸 권한이 커지면 강위원 씨가 유리하잖아요. 요런 이 꼼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뭐 원내대표나 국회의장도 개딸들 10% 반영하자. 예. 저는 이런 걸 이렇게 개딸들 권한 높이가 이재명 대표가 이용하려고 이렇게 부풀려서 10,000명 이런 식으로 분노를 과장하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국회의장 당선의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 권력에 누수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원들 내가 다 공천 줬는데 뭐야 이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명심이 추미애 의원한테 쏠렸는데 그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네. 약간의 이제 뭐 차질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원식 의원이 그 국회의장이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추미애 의원보다는 있는 인물이고 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네. 우원식 의원이 수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군요.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고 네.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심 캠페인을 했어요. 예, 했어요. 상대적으로 덜 했을 뿐이지. 근데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고 우원식 의원과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의원들을 뭐 수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뭐 강성당원들, 강성 지지층 일부의 목소리긴 합니다만 네.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만약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연임을 준비하는데 네. 최 의원이 국회의장이 돼서 국회 운영이 초장부터 지나치게 여당과 이제 긴장이 발생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굉장히 운이 좋다. 아, 그래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네. 뭐 그 이재명 대표의 명심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추미애 의원한테 쏠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 대표의 복이라고 봐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냥 추미애로 다 뽑아버리자 하고 또 실제로 이 당원 개딸들이 뭐 나간다고 하니까 그 의원식 말고 추미애 의원을 뽑았던 당선인을 뽑았던 그 의원들이 국회 가서 실제로 투표를 해버리면 추미애 그 국회의장 안 될 이런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비밀 투표다 보니까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상상은 할 수 있죠. 충분히. 아,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 추미애 의원이 떨어진 게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연임에 잘 됐다. 예. 파란불로 보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빨간불로 봐요. 빨간불 결론적으로 이게 연임에도 빨간불이 왔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어제요. 예. 중요한 소식 안 들었는데 뭡니까? 김경수 단독. 공항에 마중까지 나갔던 김핵관. 네. 김경수의 핵심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김핵관. 예, 이번에 연임 전당대회 3명이 논대. 네. 누굽니까? 한 분은 이제 그 박주민, 박주민. 그다음에 김부겸이래요. 김부겸이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박주민은 약속 대리래. 원래 이제 흥행 누가 하나 페이스메이커 있어야 대리니 혼자 단독 뛸 수는 없잖아. 네. 질까 알면서 친명이니까 약속 대리로 박주민은 그냥 페이스 하나 노는 거고 네. 진짜 경쟁자는 김부겸. 이분이 넣어가지고 친명이 김경수. 이번에 온 걸 계기로 예. 한번 이게 단합한다는 거죠. 그럼 저렇게 이렇게 되면요. 예. 저는 샤이 반명이 많거든요. 예. 아마 이게 연임에도 상당히 빨간불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그분 김핵관 이야기가. 김핵관 아마 얘기가. 세 분이 나와서.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래서 욕을 먹나 전당대회 룰이 또 바뀌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네. 투표 비중이 3배 정도 높아졌어요. 그래.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상황에서 네. 권리당원들의 투표 비중까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누가 출전을 하더라도 별 이변이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아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본인이 연임을 하겠다, 출마하겠다 밝힌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이 있을 텐데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나 이번 국회의장 그 후보자 선거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권력의 노수가 생겨서 연임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그건 그런 아니다. 어떤 이상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추미애 의원이 탈락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고 문화일보에서는 아예 추미애 당선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날. 예, 저는 CG도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 아니 때문에. 근데 8월달에 전당대회 하면요. 예.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전에 공직선거법하고 위정교사가 1심이 선고될 수가 있어요. 아니 혹시 체포 동의안도 올라옵니까? 그것도 이게 지금 7월달에 예. 이원석 그 이화영 이분이 끝나면요. 이원석 총장이 지금 이게 영장도 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다 보면 8월 전당대회 때 뭐 김부겸이 예를 들어 어디 나온다. 나온다. 상당히 그 이미지 괜찮잖아요. 예. 이번에 선거 때도 많이 도왔죠. 그렇죠. 저는 성패는 예측이 어렵다. 이번에 누가 우리 박원순 의원도 예상 못했잖아. 추미애 떨어질 거. 못했잖아요. 전혀 못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하. 저는 연임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네. 우리 이제 보수층이 좀 약간 모순된 그 입장을 자꾸 보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 연임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아. 민주당이 일극화되는 게 우리한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또 이재명이 빨리 감옥 가고 전당대회로 떨어지길 바라는 이런 모순된 입장을 아니 그게 좋은 거면 이재명 당대표 연임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당위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연임을 이게 반대합니다. 연임 거는 게 당의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부겸 전 총리가 예. 그래서 25만 원과 관련해 가지고 네. 물가 그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25만 원 준다고 뭐 삶이 나아지겠나 이런 입장도 냈거든요. 뭐 실제로. 김부겸 총리가 굉장히 이제 무게 있는 분이고 네. 균형 감각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실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지 여부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것도 봐야 이분도 되는군요. 약간은 이제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건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번에도 과연 돌다리를 두드리다 건널지 여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세요. 김혜강 관계자가 예. 제가 그분의 이야기는 3명이 논대요. 박주민하고 김부겸하고 이재명. 네. 근데 김부겸 떨어질 수도 있죠. 예.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하는가 제가 물어봤죠. 예. 그랬더니 탈당을 한대. 어떻게 하느냐. 조국 당으로 간대요. 여기서 그분 예를 들어 김부겸 그다음에 임종석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친문들 있잖아요. 만약에 연임을 하면 이제 이 당은 희망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2년 더 연임해버리면 당에 친문을 설 자리가 없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대거 탈당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 당원들도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여부는 봐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비명 친문 여기에 가깝긴 합니다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정당으로서 네.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예. 여기에는 사실은 수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미래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출연자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